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윤재입니다. 저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예,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기업에서 오랫동안 디자인을 하고 사실은 올 1월 달에 완전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28년 정도 인하우스 디자인으로 있었고 또 지금은 제가 준비한 사업들을 아직까지 준비 단계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저는 94년도에 아주 오래전이죠. 삼성전자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그전에는 청주대학교라는 곳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94년에 입사해서 2007년, 그러니까 한 만 13년을 직원으로 보내고 2007년에 상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연소 임원이 됐죠. 삼성전자 전체에 제가 최연소로 임원이 됐었고 그 뒤로 또 임원을 한 13년 하고 고문역을 한 2년 하고 그래서 합의 28년 하고 나왔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임원이 되고 나서는 거의 팀장 역할을 했었고요. TV 디자인 쪽에 팀장 역할을 했고 또 퇴임하기 한 3년 남겨놓고서는 이제 무선 디자인 팀장을 했죠. 그래서 TV 무선 각각 TV는 한 40조, 무선은 한 10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일으키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약간 그 정도의 비즈니스의 디자인을 총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원 달 때 아마 운영이나 관리직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디자인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초의 디자인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디자인하던 사람이 임원이 된 거. 그러니까 관리직 말고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됐고 그 뒤로 지금 수많은 삼성에는 임원들이 나왔는데 한 70% 정도는 관리직이 아니고 순수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 대부분 UX 쪽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임원이 됐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상무 승진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배 특히 이제 현업을 통해서 임원이 된 케이스고 제가 그 길을 트고 그 뒤로 저의 후임들이 제 손으로 임원시킨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밑바탕에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또 임원이 되고 그래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올 때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운이 좋았어요.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디자인 제안이 제목이었어. 그때 당시 3시간 주고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였어요. 스케치하고 스토리 풀고. 근데 저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무선 전화기를 그렸어요. 근데 다른 동료들 그림을 보니까 디자인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팩스밀리 같은 걸 이상하게 만들어서 또 되게 아이디어하게 해갖고 그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의 툴이고 막 그래서 저는 나는 너무 저차원이고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은 고차원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붙었는지 제가 모르고 하여간 붙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전달하기 위한 최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그게 어떤 거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때 시험 봤을 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삼성에 입사를 했고 하여간 13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가 상무가 됐습니다. 그 혹자는 제가 그때 될 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르도 TV라는 걸 디자인했었는데 그 텔레비전이 전 세계 히트를 치고
삼성전자 텔레비전 비즈니스 이후에 최초로 세계 1위 마켓시어를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근데 그 공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이다. 보통 기술자라든가 또 디지털 TV를 만든 또 다른 여러 엔지니어 파트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근데 느닷없이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삼성은 기술을 외쳤죠. 그죠? 기술 강조하고 반도체 뭐. 근데 갑자기 디자인이 한 비즈니스 분야에 1등을 만들었다고 사방에서 했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임원이 됐죠. 제가 보르도를 디자인하고 전 세계 텔레비전 비즈니스 1등을 만들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다 그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다 그걸 인정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아마 텔레비전은 부동의 1위 삼성전자가 뭐 국내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도 있고 하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1위를 놓지 않았죠.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 운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어떤 길을 뚫고 디자인 실무자가 임원이 됐더니 그 뒤로 제가 임원 될 때 제가 실험이었거든요. 제가 물론 특진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호봉이 다 된 거야. 굉장히 많은 부장님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회사는 좀 너무 빠르다. 너무너무 빠르고 이게 엔지니어도 아니고 핵심이 아닌데 디자인인데 이걸 임원을 시켜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보스가 이제 사장님, 대표이사님 같은 보스가 인사팀을 계속 가서 제 인사 카드를 이렇게 맨 위에다 맨날 올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이었대, 그분은. 저런 친구를 임원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어떻게 보면 잘 통과해서 저의 후임들이 쭉쭉쭉쭉 디자인 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몇 명 정말 귀하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절에서 갑자기 이제 쫙 늘어났죠. 한 20명 넘는. 삼성에서 예. 특진을 여러 번 하실 수 있었던 슈퍼파워가 뭐였을지가 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오디오 팀이라는 곳에 갔어요. 오디오 아이템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품 디자이너들한테 막 요소가 많고, 그죠? 그 일본 회사들도 막 제품 많이 만들고, 심지어 아이와 다 없어진 지금 회사들도 오디오 만들고 그러던 시기였거든. 워크맨이 막 상징이고. 그 오디오 팀에 제가 간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날 부르더니 넌 텔레비로 가라는 거야. 왜냐면 TV 쪽에서 컴플레인 했다는 거지. 왜 오디오에 3명이나 갔냐? 우리 TV 사람 없는데 1명밖에 안 왔다. 1명 보내라. 오디오 쪽에서 어떻게 했겠어? 제일 현찮은 놈 보냈겠지. 그 짧은 기간에도. 딱 그래서 입사하고 회사 부서에 발령받고 딱 일주일 만에 좌절을 맛본 거예요. 이쪽 팀에서 이쪽 팀으로, 이쪽 팀은 방출시킨 거고 이쪽은 너래도 받자. 내 자리가 딱 가서 발령을 이 친구를 어디 앉힐까 하더니 우리 과장님 옆자리에 딱 앉힌 거야. 그거 제일 좋은 자리잖아. 물론 그때 과장님은 디자인 안 했어. 매니지먼트를 했지. 과장님이 팀장이었어. 과장님이 텔레비전의 팀장이었어. 그 한 15명 정도밖에 없고 과장님 계시고 대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신생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이 시작됐는데 엄청난 계기가 하나 왔습니다. 그 특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어떤 선배님이 6개월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했어. 근데 그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 뭐 이름 대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명품 플러스 원이라는 텔레비가 있어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만드신 건데 1인치를 이렇게 더 화면을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까만 테두리를 이렇게 더 이렇게 잡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기면은 1인치 더 보이지 않냐. 이 아이디어를 회장님이 낸 거야. 근데 그거를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외관을 만드는 게 그 팀의 에이스를 시켰는데 그게 망친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과제의 담당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서울역 근처에 세브란스 빌딩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알파문고에 가서 남대문에 알파문고에 가서 제가 로트링 펜과 스케치북을 회사 돈이 아니고 제 돈으로 사갖고 아무도 몰래 나한테 시킨 일은 아니지만 우리 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를 내가 했어. 혼자. 정보는 있지. 들리는 소리가 있고 가끔씩 이렇게 6개월 가 있지만 2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내부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가고 그러니까 나도 참석해서 꼼꼼하지만 이렇게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부서장이 질타도 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거는 언젠가 내가 잘나면 하겠지인데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어시 디자인에도 한번 해보자. 안 시켰지만. 남한테 보여주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했는데 그 과제가 공교롭게 망쳐진 거예요. 선배님이. 그리고는 부서장이 대노를 하고 죄 없는 부서원들한테 너네들 다 하나씩 디자인 해놓고 퇴근하라고. 아이디어 하나씩 내라고. 다 이제 형식적으로 대부분 하셨겠지. 저는 드디어 제 스케치북을 다 열은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한 2장을 뽑아서 올려놨어. 정리해갖고. 물론 밤을 샜어. 그조차도.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걸 딱 드는 거야. 내 스케치 2장을 딱 드는 거야. 누가 했어? 근데 다른 부서에서 쫓겨온 맨날 설거지나 하고 부서에 잡일이나 하는 되게 착한 애. 근데 걔가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걸 갖고 정리해봐. 어떻게 정리하지? 렌더링해. 그래서 1대1로 그리는 게 있어요. 그때는 2D로. 마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를 손으로 다 일일이. 요즘은 다 3D로 하지만 그거를 그려서 제가 손재주가 있었잖아. 드디어 손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온갖 테크닉을 다 거기다 넣어서 그거를 표현해서 갖다 놨더니 그걸 보더니 이거 목합 만들어 봐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목합을 만드는 재료도 잘 몰랐어. 맨날 우드락 갖고 만들었는데 서울 학생들은 다 이렇게 열로 이렇게 아크릴 휘어 갖고 막 하고 목합집에 맡기고 그랬거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인프라가 없었어, 청주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이상이거나. 근데 저는 그냥 다음날 폼보드 비싼데 그 비싼 폼보드를 두께별로 쫙 있는 거야, 창고에 다 꺼내고 2D 도면을 그려서 그걸로 절개 라인을 만들었어.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걸 다 절개를 해서 그걸 다 출력해서 다 그 큰 종이들을 잘라서 이만한 3D 모델 2개를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때는 곡면 팁이라 이 면도 휘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그거를 하얀 목합을 2개를 부서장 책상에 얹어놓고 난 또 뻗었지. 그러니까 업체 발주 내라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발주 도면을 한 3일 밤을 새서 이제 쳤어요. 왜냐하면 신입이니까 노하우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때 내가 수많은 선배님들의 그 뒤치다거리를 해줬는데 선배들이 이제 내가 맨날 밤새고 그러니까 와서 제 윤재니까 윤재 너 또 밤샜냐? 그래서 심부름 안 시켜 이제. 심부름 안 시키고 날 도와줘. 야,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야. 각자 품앗이 하듯이. 이거 잘하는 선배는 이걸 도와주고. 그리고 부서장이 이제 화를 안 내잖아. 분위기가 좋잖아. 도와줘. 제일 큰 살림을 제가 맡은 거야. 그리고 목합 도면 그리는 거를 선배님들이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야,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해서 정말 압축적으로 그 과제를 끝내요. 한 보름도 안 됐을 거야. 6개월을 베테랑이 하던 걸 신입사원이, 이제 입사해서 1년 조금 지난, 1년 반 정도 지난 신입사원이 그 명품 플러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했어요. 그 일이 한번 있고 나서는 저를 바라보는 거나 제 레벨이 바뀌었어.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성공했잖아. 와 하고 좋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런 걸 줘, 저한테. 나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거 주문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짜리 기대가 오니까 마치 축구 선수도 출전 기회를 줬을 때 뭔가 정말 더 잘해보고 싶고 그런 거죠. 매번 그런 경기를 했어. 13년 동안. 그 뒤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붙기 시작한 거야. 최연소 과장. 디자인 안에서. 디자인 팀 전체 안에서. 어느 날 최연소 부장. 그렇게 계속 특진이 쌓여갔는데 그 첫 번째 실마리가 그냥 너무 간절했어요. 디자인 하고 싶었어. 근데 쫓겨날 것 같았어. 그러니 나 혼자라도 내 스케치북에다가 했는데 하필이면 드라마처럼 그걸 발굴이 된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돼버렸고 유능한 직원이 돼버렸고 나한테는 계속 그 레벨 이상의 과제들을 주기 시작했어. 계속 가면을 쓰고 사는 거지. 응? 굉장히 디자인을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한 6, 7년 돼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나는 디자인을 잘하는구나. 저는 또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나도 가난하고 와이프도 가난해서 그래서 지하실 방에서 신혼생활을 그래서 집에 가기 싫었어. 냄새 나고 회사가 더 좋았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절대적 시간을 디자인에 가장 젊은 나이에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의 특진의 비결. 저는 하나도 천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디자인하는 사람 대다수가 다른 재주가 없고 이게 유일한 재주인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경우들이 많았어. 그리고 더 옛날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어, 대한민국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생활 장식 미술, 생활 미술, 뭐 이렇게 해서 미술자가 붙어. 그래서 디자인 교수님들도 미술하다가 디자인 교수님 된 분들도 많아. 중간에 UX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갑자기 심리, 뭐 인지공학 하던 분들이 UX로 다 들어와서 해. 직업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 뭐 이런 거, 발음 좀 꼬아서 메타버스 이런 거 하면은 다 그쪽으로 또 이렇게 쏠리잖아. 그죠? 근데 디자인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본질을 물어봤는데 디자인의 본질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각자 해석은 틀리겠지만 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디자인의 본질은 너무 철학적이긴 한데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사고는 본질은 사실은 인간의 삶에 되게 집중돼 있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세리프 TV 아세요? 저 텔레비전 보신 적 있어요? 저게 이름이 세리프예요. 저건 제가 팀장 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 밑에 상무님한테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어. 나는 해외 다니면서 저런 걸 만들어 올래. 근데 내가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시킬 수도 있지만 나는 저게 마케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 지도는 아니고 디자이너 명단을 100선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후배한테. 100명의 에이스 디자이너를 그 중에 내가 나랑 일이 맞는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 어떤 거를? 우리 딸 방에 놓을 텔레비전을.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템 만들고 회사 차원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영역에 제품군을 만들어서 회사가 계속 먹고 살게. 근데 소비자한테는 그게 어떤 삶의 혜택이 주어지게.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회사 편도 아니고 완벽한 소비자 편도 아니고 사실은 둘 다 내 편이야. 그걸 잘 엮어줘야 돼. 중매쟁이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자. 이제 삶에 관여하는 디자이너가 되자.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걸 페이먼트하게 하는 걸 하자. 기업한테는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자. 그래서 한 것 중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영역이고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그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라이프 스타일 팩트라고 만들자.
그래서 프레임 TV라는 것과 세리프와 수많은 시도들을 그때 했어. 제가 주로 일을 맡기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전 세계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다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내 편이 될 수 있다. 팀 삼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만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 세리프.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임레스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시간을 이기는 디자인? 아까 본질 얘기했잖아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러면 저 디자인을 왜 바꿔야 되지? 아름답고 쓰기 유용하고 쓸모가 많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계속 찾아주고 여러분 핸드폰 쓰면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신모델로 기변해야 되잖아. 기변시키려면 어떻게 돼? 지금 걸 자꾸 안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타임레스한, 그래도 굉장히 타임레스한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 누구한테? 기업한테도. 소비자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일관적이고 계속해서 조금의 이노베이션. 그 대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확 바뀌어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비스포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했는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라. 왜 냉장고 문짝이 이렇게도 생겼다가 이렇게도 생겼다가 꽃무늬가 바뀌었다가 왜 이게 본질이 아니잖냐. 그 사람들의 사는 공간과 스페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뭘 디자인해 줘야 되냐? 꽃무늬를 디자인해 줘야 되냐 이거지. 그 물건을 쓰는 그들의 식생활이나 그 삶의 행태를 디자인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기본을 정하면 바뀔 이유가 없다. 또 자꾸 바꾸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품이 생기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이거 한 10년 쓰니까 10년 동안 AS 해주려면 그 많은 부품을,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고 뒤로 그거 유지하면서 돈이 다 나가잖냐.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냐, 회사는. 소비자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비자한테 혜택이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마약 같은 디자인이라는 거지.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고, 저는 UX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리모컨에 40 몇 개의 키를 몇 개 안 되게 줄여버렸어, 제가. 그래서 그 블룸버그인가 어디 나왔지. 40 몇 년 동안 못했던 일을 삼성전자가 해놨다. 아까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했잖아요. UX, UI. 뭐 그게 UX를 잘 디자인하고 코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거에 접근을 해갖고, 왜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영화를 집에서 보고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고 다 그러면서 왜 아트는 미술관에 가야 되고 우리 가까이 없지? 그걸 왜 우리 삶에 끌어들이지 못하지? 아티스트를 만나면서.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인터랙션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치랑도 협업을 하고. 보통 이제 기업에서 오래 임원으로 있다가 나오면은 굉장한 충격이 있거든. 근데 저는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거는 안 하겠다. 제가 필요하면 컨설팅을 맡겨라. 그래서 저는 사업가로 28년 준비해서 한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망하지 않는 구조로 최대한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방향은 틀려요. 저는 젊은 사람이 창업하는 건 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응원해. 저희 아들이 이제 6, 7 이제 졸업했거든요. 저랑 공동 대표예요. 지분 60%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이제 일은 바닥 일을 하죠. 근데 제가 설득했거든요. 경영학과 나오고 부동산학과 그 2개를 나왔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취직하지 말아달라.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내가 초반에 좀 도와줄 테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무한대 근무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에요. 사회적 조건.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근로의 범위 안에서 살 거냐, 내가 창조자의 삶으로서 살 거냐. 근데 디자이너는
창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여정들을 커리어를 패스하면서 그 여정들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커리어 주니어도 있고 커리어 그 뭐 이렇게 레벨 2, 커리어 레벨 3, 커리어 레벨 커리어 레벨 1은 누가 요구하는 일은 잘할 수 있는 정도고 커리어 레벨 2는 뭔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고 커리어 레벨 3는 이제 그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커리어 레벨 4는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커리어 레벨 4가 가면은 1부터 레벨 4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매니저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결국은 매니저를 했어. 팀장을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스케치북과 아직도 펜과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삶에서 디자인이라는 건 떠나지 않아. 근데 다루는 아이템은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건축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요즘은 메뉴 개발하고 있어. 밑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보다 더 다른 삶이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있는 한 1,500명의 후배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삶이 저의 삶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 언젠가? 그 대신에 그 과정까지는 치열함과 진실함과 자기를 위한 자기 희생과 이런 게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회적으로도 있어. 어떻게 그걸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컨트롤해 가면서 할 거냐. 제가 몇 가지 증명했던 것 때문에 돈을 벌어줬다거나 회사에. 그럼 디자인이 돈을 벌기 위한 거냐? 맞아요. 그럼 디자인이 소비자를 위한 거냐? 맞아요.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은 한 4단계로 한번 정의 내렸거든요.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용품이 있고, 폐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고전적인 해석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회사 일을 하면서 제품, 무언가 발상을 하기, 제품 물건으로서. 근데 제품 단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엔지니어나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금형을 만들면 금형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회로를 만들면 회로 엔지니어 내지는 소프트웨어, 뭐 UX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항상 대립되지. 그 사람들과 대립할 거냐, 콜라보레이션 할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서 혼자 나는 잘났고 디자인 내가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람은 해주고 팽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세리프도 만드는 거잖아요. 저 안에 보면 막 그죠? 시계도 나오고 라이프 스타일 화면 같은 것들이 나와. 아까 삶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그 엔지니어들이 따라줘야 되잖아. 그리고 열심히 개발해야 되잖아. 밤새서. 저는 앞에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게 뭐야? 제품 단계야. 제품 디자이너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제품 디자이너. 그 다음 뭐예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어. 제품 단계에서. 근데 만들어져서 소비자 손에 넘어가면 뭐야? 상품이 되는 거예요. 품자가 들어요. 상품이 되는 거죠. 팔리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 상품의 현장에는 어디가 있어? 마켓이 있어. 그게 팔리는 현장, 그 어떤 생각으로 그걸 사는지, 거기서 마케팅하는 사람들, 판매 직원들은 하다못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회사 제품을 왜 추천해야 되는지, 그게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용품. 드디어 유저가 나오지. 쓰는 사람. 사간 건 아버지가 사갔는데 아빠의 마음으로 사갔는데 쓰는 거는 딸내미가 쓸 수도 있고 아들내미가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사용자는 꼭 소비자랑 일치하진 않아. 그렇지만 이 물건을 쓰는 거야. 내가 텔레비전을 하나 사갖고 우리 가족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접근 방식은 틀리지만. 내가 자동차를 샀어. 내가 운전을 해. 그럼 나 혼자만이? 우리 가족들이 타잖아. 스포츠카를 우리 아들내미가 나 몰래 타면 걔가 유저잖아.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안전장치 잘 돼 있어야 돼. 어쨌든 쓰는 사람이 우리의 본질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기인해야 돼.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야? 용품 사용하는 거니까. 그다음 뭐예요? 얘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건지.
친환경, 리사이클링,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제가 휴대폰에 있을 때 팀장으로 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을 다 없애는 거였어. 지구에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만드는 일 하지 말자. 나는 환경운동가가 아니야. 디자이너야. 디자인은 환경에 대한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제품 연구하지만 또 소비자가 사게 되면 상품이 되고 그게 넘어가서 사람들이 쓰면서 이거 쓰다가 다치면 안 되고 그죠? 잘못 디자인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치면 안 돼.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케이스에 플라스틱을 다 없애버렸어. 어떻게 없앴냐? 이렇게 하면 더 쌉니다. 무조건 이게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더 생산성이 좋고 더 쌉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해 주세요. 기술 투자비는 필요합니다. 펄프 몰드 사출을 만들 수 있는 금형을 투자해 주세요. 우리 업체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주세요. 심지어 다 그렇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하자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만들면 디자인이 더 안 이쁜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접는 거야 이제. 직이구조. 종이를 접으면 딱 찍어내는 것보다 안 이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금형을 하려면 투자비가 없어. 근데 내가 디자인이 못생겼다고 욕먹더라도 이것까지 종이로 접어서 하겠다. 그 대신 재료비는 최대한 낮추겠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모든 과정에서 그게 뭐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죽을 때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디자이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는 딱 팔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쓰여진다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거를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야.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한 아이템을 갖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처럼 디자인할 수도 있고 단순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아이템을 갖고도 세상을 전부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템에다가 전 회장님도 제가 식사를 몇 번 모시고 했는데 강 전무님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20몇 년 동안 텔레비만 디자인하는 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몇 년간 텔레비전 위주로 디자인한 건 맞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매일 똑같이 생각하고 디자인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즐겁고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를 뭔가 확실하게 파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혜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또 그 원리로 풀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원리로 풀린다는 걸 믿고 지금 다른 일들에 도전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랑 제가 많이 떠들었지만 대화했다고 생각해요. 눈빛으로. 그래서 하여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건승하세요. 예.